자,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57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자, 이제부터 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소유권 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지. 소유권 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임대업. 좀 얘기가 이건 길어. 갑이 하고 있다가 이걸 누구에게 넘겨? 을에게 넘겨. 그리고 을이 이 부동산을 받아서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잖아,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치겠지. 갑에게서 을로. 그럼 재화의 공급이 맞죠. 양도를 한 거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멀찌감치서 한번 생각해봐. 멀찌감치서. 조금만 멀찌감치서. 같은 부동산 임대업을 해. 임차인도 다 같아. 그럼 이거는 달리 생각해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장님 바뀐 거지. 대표이사 변경에 불과한 거지. 달리 생각해보면.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기에 앞서 경영진의 교체에 불과한 거야. 그냥 비즈니스를 넘긴 거야, 비즈니스. 그렇지만 경영진의 교체에 불과야. 그러니까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성격이 없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지만 사업 그 자체가 넘겨가는 건 경영진의 교체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단 전제 조건은 뭐야? 경영진의 교체에 불과해. 실제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 저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 넘겼는데 제가 부가세를 안 냈어. 서로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데 얘가 부동산 임대업을 안 하고 병원을 해.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진의 교체 정도가 아니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의 교체가 아니라 임대업의 경영진 교체가 아니라 건물을 산 거죠. 건물의 재화를 산 거야. 그건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넘기는 걸 우리가 사업의 양도라고 불러요. 조금 더 이걸 붙여서 포괄양도라고도 붙여. 다 넘기는 거야, 다. 그래서 얘는 원칙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왜? 경영진 교체에 불과하다. 경영진 교체. 경영 주체의 변경. 뭐 이렇게 말 쓰면 되는 거지. 예, 불가한 거야. 그럼 이게 재화의 공급이 아니면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왜냐면 이 건물이 1000억짜리야. 1000억짜리. 넘겨. 만약에 얘가 사는데 이게 1000억짜리라 건물이. 그럼 얘는 돈 얼마 준비해야 돼? 1100억 준비해야지. 과세 대상이라면. 1100억 준비해서 먼저 주고 환급 한참 있다 나오지. 그래서 돈 먼저 주고 환급 한참 있다 나오잖아. 근데 이게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면 얼마만 준비하면 돼? 1000억만 준비하면 되지. 자금 압박 이거 완전 달라 이거. 자금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사업은 전체이기 때문에 돈 꽤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천만다행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아닌지가 대단히 중요하지. 이거 여러분 1차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냥 포괄양도라고 줘. 근데 내가 느낌만 준 거야. 같은 업을 해야 돼. 그리고 다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포괄양도의 정의만 우선 먼저 볼게요. 교재 58페이지. 사업양도. 그 옆에 써요. 경영주체 변동. 그래서 사업양도 옆에다 경영주체 변동이야. 아니면 경영주체 변경해도 되고. 사업자 대표이사 바뀐 건 사실 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 우리.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 정정 어제 배웠죠. 그거에 불과한 거야. 옆에 또 하나만 써요. 동일한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동일한 사업. 언젠가
다시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계속 공부하시면, 아, 이게 원선생님이 진짜 이게 잘 가르쳐 주구나. 언젠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자, 개념. 사업장별로. 자, 포괄양수도는요, 사업장별로 따지는 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대법원에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건데, 그냥 편하게 들어봐. 부동산 임대업으로 내가 떠갔어.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거기서 사무실 한 켠에서 내가 컨설팅을 해. 이 정도는 봐줘. 새로 추가하는 거. 메인 비즈니스는 그대로고, 약간 추가하는 거 있죠? 그런 건 봐줘. 그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건.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것도 포함해 준대. 그러니까 다 넘어가라고 그랬잖아. 모든 권리와 의무. 근데 일부는 뺄 수 있어. 자, 봐요. 이거 넘기는데 여기 세입자 중에 2, 3% 정도 되는 애가 있어. 인생의 3%, 세상의 3%, 백화점에서 깎는 애들 3%가 있어. 도라이가 있다고. 얘가 임차료 미납한 게 한 3개월 있어. 그러면 얘 사는 애 보고 네가 받아 이러면 이건 예의도 아니지. 이 도라이는 여기서 해결하고 오는 게 맞아. 그래서 사업을 넘기는 거지, 이 사업과 딸린 채권을 다 안 넘겨도 돼.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은 그냥 내가 팔았던 돈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이건 사업이라고 꼭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봐주자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두 번째는요, 사업을 넘기면서 예를 들어서 공장 넘기는데 이런 경우 많아. 내 부동산 내가 가질게. 여전히 내 임대업은 내가 하고 기계랑 거래처랑 재고랑 이거 네가 다 가져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장에 있는데 땅은 내가 가질게. 땅하고 건물은. 그리고 너 나한테 계속 임대료 줘. 대신에 나는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공장, 기계, 재고, 거래처 네가 다 가져가. 이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지. 물론 이 직접의 범위 때문에 많이 다투기는 하는데요. 그냥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도 제외한다. 자, 사업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 있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거 괜히 보면 어떻게 돼? 불필요한 자금 압박만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국고 수입도 없대. 왜 국고 수입이 없어요? 둘 다 사업자잖아요. 둘 다 사업자니까 쟤는 매입세 공제 받아갈 거고 얘는 매출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고 수입이 있을 수가 없지. 괜히 행정적인 번거로움만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그 취지에 또 하나 설명드린 게 내가 아까 설명드린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가보면 한편 사업 양도는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양수자는 매입세액이 없죠. 그래서 양수한 제외에 대해서 이를 직접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가 매입세 공제받았지 얘는 양수하면 그냥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얘가 만약에 여기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를 해. 그러면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기 위해선 얘가 매입세 공제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없죠. 짱구를 굴려봐. 그럼 내가 주고 싶으면 사업상 증여를, 사업 양도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상 증여를 하면 부가세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아까 미뤄뒀던 거 앞으로 가봐. 49페이지 가보세요. 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도 자기 생산 취득 재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 취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뒤로 오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공부가 하나만 알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 하나 배우면 딱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다른 거 몰라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이.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아. 오버랩이 많이 돼.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 둘 중에 하나야. 내추럴 본 샘사가 있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야. 그게 아닌데 오늘 한 번에 이해했다. 잘못 이해한 거야.
그래서 쉽게 이해가 안 돼.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노여하지만 잘 모르겠다. 지나가면 다 돼. 계속 하다 보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예외가 있어, 예외. 이제 가보세요. 요건데, 이 예외를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역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어려워. 이게 잘 봐요. 편하게 봐봐. 얘들은 포괄 양수도라고 생각해서 세근계산서 안 끊었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세무서가 와서 너 포괄 양수도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아. 너 포괄 양수도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포괄 양수도 아니야. 그러면 얘는 세근계산서 안 끊었잖아. 얘 죽는 거야. 몇백억 되는 거 미발급했잖아. 죽는 거야, 얘가. 부가세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애매해. 그래서 끊었어. 그럼 또 뭐래? 이거 안 끊어야 되는데 왜 끊었어? 가공발급이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사업 양수도인데 안 끊었으면 문제가 있지. 사업 양수도 아닌데 복잡해. 사업 양수도 아니야. 그러면 끊어야 되지. 근데 그걸 또 안 끊어.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납세자는 미쳐버린 멘붕이지, 멘붕. 어쩌라고 이런 거죠, 어쩌라고. 100% 확실한 게 아니죠. 이게 사업 양수도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2차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이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거냐, 다 넘긴 거냐, 애매해요. 어마어마하게 애매한 거야. 짜증난다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 터줬어. 야, 끊으면 내가 무조건 인정해 줄게. 끊으면 끊어. 세금계산서 끊어. 제외 공급으로 봐줄게. 원래는 제외 공급이 아닌데 끊어서 매입세 공제 봐주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외로 그냥 끊어. 근데 그게 우리 법에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 대리납부. 잘 봐. 자, 보세요. 세금계산서 끊으래. 끊으면 제외 공급을 봐주겠대. 그래서 너 매입세 공제 받아가. 너 내면 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부가세법 어디에도 매출세액이 들어와야 매입세 공제해 준다는 말이 없어. 나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조항만큼 금액도 크고 하니까 옛날에 최초의 법을 만들 때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 하나여 매입세 공제해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진짜 세대는 경우가 있지. 기껏 받아서 자기 돈까지 다 줬는데 얘 튀는 거야. 이민 가고. 그럼 얘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 전제 조건을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입세 공제해 주니까 그 피곤한 거라. 그래서 법을 다시 바꾼 거야. 대리납부로. 대리납부는 뭐냐면 얘가 부가세를 내라는 거야. 세무서에. 원래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얘가 내는 거야. 얘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자기가 내고 자기가 환급 받아오잖아. 그럼 안전하잖아. 이해하시겠죠? 원래 납부는 누가 하는 거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자,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원래 건물을 내가 110억에 산다고 하면 건물값이 100억이고 그에 대한 부가세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을 이렇게 주라는 얘기야. 100억과 10억으로 나누고 원래는 110억을 보통 매도하는 쪽에 양도하는 쪽에 다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100억은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주고 이 10억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야? 세무서에 갖다 내라는 거야. 세무서에. 그리고 이건 매입세액이 되고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갖다 내달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환급이 조금 걸려. 조기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 한 달 걸려. 저거 전체 돈 주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받아올 수는 있으니까. 예외 가보겠습니다. 예외. 사업 양수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한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요 말 이해돼요? 내가 공급하는데 이런 뜻이야. 얘가 양도인에게 원래 110억을 주잖아요. 주자마자 10억 다시 징수하여. 결국은 100억만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죠? 다시 보면 부가세를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자가 양도인이잖아요.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100억만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서 조항인 거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원래 사업 양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여기서 사업 양수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땐 본래는 이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설명드린 게 거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